안녕하세요. 변대표입니다. 고영 오랜만에 또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8.07%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정말 좋았던 건 장 초반에 매물을 소화한 뒤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정말 하루 종일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27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영 어떤 이슈에 집중하셔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오늘 너무나 좋죠. 8.07%인데 오늘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 일단 1차적으로 여기 241선 지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줬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21선 그리고 여기 5일선 이걸 그냥 한 번에 돌파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추세 자체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분석은 뒤쪽 기술적 분석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엄청나게 긍정적인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기존 대비해서 약 2배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정말 수급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차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뒤쪽 기술적 분석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핵심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이 8월 26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바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HBM 수요 시장 바로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본적인 GPU도 있지만 ASIC 바로 전력 반도체까지 늘어나면서 2027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8%의 증가율 자 그리고 28년에는 45%나 계속해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HBM4 12단 양산뿐만 아니라 16단 인증, 자, 그리고 20단 이상도 준비하겠다. 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HBM의 적층수가 높아질수록 고영의 검사 장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영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잘 타이밍을 잡으시고 대응만 하시면 충분히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타이밍을 잡아 드리려고 3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아쉽게도 선착순 100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자, 하지만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주식 투자에 진짜 고수가 되실 수 있는 특별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 20년간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총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했고요.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다 파악하시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링크 클릭한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주식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 고영으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 증권에서 8월 25일 오늘자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무엇을 보아야 하나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AI 인프라 관련 주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과연 어떤 것을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 4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세론이었다. 즉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실적보다 젠스낭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면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이죠. 8월 26일 수요일 미국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목요일 새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도체 투자 심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6.1%나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조정 EPS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8.1% 증가한 2.08달러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거의 배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실적 서프라이즈 그 이상을 바로 엔비디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기대치도 2배 성장이에요. 96%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성장을 해줘도 우리 고영의 검사 장비의 매출도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성장을 유지하더라도 고영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7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지 못하고 우리 시장 기대치 정도만 나오더라도 사실상 고영에게는 너무나 큰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이번이 27년 2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거의 2배씩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AI 데이터 센터, 특히 AI 가속기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때 고영의 검사 장비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I 혁명이 시작된 2023년 이후 매출과 EPS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자,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주가는 하락하는 세론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만 실제 실적 발표 날은 주가가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 발표 때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7일 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목요일 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실적 발표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지 전체 AI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세론 우려가 미국 기술주는 물론 국내 반도체 업종의 경계감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총이익률
이익률의 추가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1분기 GAAP 기준 총이익률이 74.9%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총이익률도. 자, 그런데 2분기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74.9%의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이미 엔비디아에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는 HBM과 서버용 DRAM 등 메모리와 이 부품 가격 상승에 27년 초에 출해되는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HBM, 서버용 DRAM 등 이 메모리 때문에 총이익률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26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의 초기 양산 출하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도기라는 거죠. 즉, 그레이스 블랙엘 300과 이 베라 루빈 초기 출하. 자, 이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 베라 루빈 고성능 제품 믹스 개선의 이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남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Q&A에서 젠슨항의 발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즉, 27년 이후에 AI 캐펙스 수요 확대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27년까지는 확대된다고 보고 있고 28년, 29년 계속해서 AI 캐펙스 수요, 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년 이후, 즉 27년 이후에 AI 수요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가 피크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AI 투자가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 가동률 그리고 수익화로 이어지느냐, 이게 관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AWS 아마존의 수주 잔고가 거의 5천억 달러를 향하고 있어요. 자, 이렇단 얘기는 실제로 가동률도 높고 수익화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 자, 이 부분에 양산 속도 그리고 공급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차세대 가속기에 대한 제품이 얼마나 팔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베라 루빈의 생산 차질 여부, 그리고 메모리의 탑재량 축소 여부, 이 부분 이미 어느 정도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서 생산 차질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메모리 탑재량을 축소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젠슨항이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 중심의 순환금융 월가랑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대출 협의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금융, 엔비디아가 돈을 투자하고 다시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를 사는 이 순환금융에 대한 의구심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젠슨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발표, Q&A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속 보여드리지만 UBS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을 보시면 이미 2026년 올해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내년에 1조 5천억, 그리고 28년에도 1조 6천억 달러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아마존의 수주 잔고가 4,9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HBM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내년 같은 경우에 108%, 28년 같은 경우에는 45%가 늘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존
엔비디아의 GPU향 HBM뿐만 아니라 우리 구글, 메타 등의 ASIC에 대한 HBM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ASIC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고영 같은 경우에는 HBM의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검사 장비도 납품을 하지만 ASIC에서도 바로 고영의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보여드리지만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가속기 시장 내에서 24년에는 37%, 28년에는 63%까지 확대가 되면서 27년을 기점으로 출하량이 엔비디아 GPU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ASIC 주문형 반도체가 셋업 전환이 잦아질수록 검사 장비의 신규 도입 수요와 공정 최적화 솔루션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고영의 검사 장비, 자, 그리고 고영의 AI 솔루션 최적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주문형 반도체 ASIC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양 매출도 늘어나지만 바로 ASIC양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현대차 증권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중국이에요. 즉,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수입 허용이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냐면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자, 그리고 텐센트가 이 엔비디아 H200 칩 1만 대 반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 쪽 매출을 0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보고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이던스에 중국 매출이 포함될 경우 중국발 매출 성장 기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중국향 매출을 0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실제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해진다고 하면 정말 엔비디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고영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우리 27일 목요일 새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우리 고영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HBM 퍼 12단 양산뿐만 아니라 16단 인증, 그리고 20단 이상도 준비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 이 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이 HBM을 검사해줘야 되는 검사 장비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낸드를 HBM처럼 적칭하는 HBF도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HBM이나 우리가 HBF나 모두 다 이렇게 메모리를 쌓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영의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영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매출도 성장하지만 우리 서버양, 광통신향, 정말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고영의 검사 장비의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영 소캠2 바로 이 차세대 메모리 검사 장비까지 수주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영 메모리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 AI 서버 증가, 양쪽 모두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영 미래에셋 증권에서 내년까지 든든한 AI 서버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52,500원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영 우리가 2024년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26, 27, 28년까지 계속해서 실적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여기에 우리 ROE까지 좋아지면서 정말 계속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빠르게 상승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영 우리가 이렇게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올 때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55% 올라오고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27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대응만 잘하시면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리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감사하게도 선착순 100분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주식 투자에 진짜 고수가 될 수 있는 특별 노하우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20년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모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들, 정말 제가 처음에 주식을 공부할 때, 그때 봤던 내용들도 모두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부터 정말 중급자 이상의 분들까지 모두 진짜 고수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링크 클릭한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주식 투자에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영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가격 분석, 차트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나 좋았던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41선, 1년 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21선, 자, 그리고 이 여기서 내려오고 있었던 5일선을 모두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렇단 얘기는 이제 5일선을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고 21선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대 양봉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거래량도 최근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162%나 상승을 했죠. 즉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이때처럼 본격적인 우리가 이때 바닥에서 55%나 올라왔듯이 다시 한번 그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이 너무나 중요한 봉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분봉이 훨씬 더 좋았어요. 저 10시까지 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을 초반에 소화하면서 거의 한 6% 이상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9시 15분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5분 봉상 21선을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사실 우리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한번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끝까지 상승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주문이 아니면 이런 매수세가 아니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해줬어요. 44억이나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영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관들이 11억 정도 매도인데 일단 단기적 성격의 금융 투자가 매수를 했다.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는데 사모펀드가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투신이 12억 정도 매도한 부분인데 이것도 기존에 이렇게 매도가 한 번씩 크게 나오고 나서 잦아들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도 사실상 거의 매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관들도 매집한 이후에 최근에 매도가 나오면서 좀 누르고 있지만 이제 매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순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만 원 밑에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공략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60주선까지도 우리가 터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5주선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20주선 부근이 얼마냐? 32,500원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주선 위까지는 우리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5월선,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번 달,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모자르긴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 8월봉이 끝난다고 해도 9월봉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들을 만들면서 이전 고점 이상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 볼린저 밴드 계속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바닥에서 55%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눌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약 2주간 조정을 끝내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봉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상승을 알리는 그 스타트를 알리는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 거의 35,000원 부분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35,000원 부근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 고점 이상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시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는 제가 직접 이 3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타이밍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스로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주식 투자에 진짜 고수가 되실 수 있도록 저의 특별 노하우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공부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내용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에서 알고 가셔야 할 내용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두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부 시작을 할 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다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어느 정도 알아서 매매 타이밍을 잡고 알아서 투자 종목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자, 이번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았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단기에 55% 오른 다음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강력한 아랫꼬리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실적을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하나, 다시 눌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말 제 영상 보시면서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정말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